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2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출발 전부터 뉴욕 증시 하락 소식이 있었고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증시를 억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매도하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걸림돌이 되는 게 경기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되는 게 가계빚인데요. 오늘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대출과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스톱의 투자 비법 시간에서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봅니다. 시장 흐름 속 목적 자금 운용 전략의 1인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러면 와글와글 게시판에 궁금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와글와글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시청자 퀴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죠. 3월 31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에 초청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급여이체 금융기관 연결, 2번 금융상품 가입, 3번 대출금 연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대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 뭐 재테크의 네. 시장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 대출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만큼 대출의 중요성은 이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대출을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금융권이나 카드 대출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뭐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자를 갚다 보면 또 빚을 부르게 마련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대출금, 즉 대출금은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나가는 돈 이자, 내가 대출을 했더라도 나가는 이자를 줄인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발품을 파시고 그리고 조금만 알아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낮은 이율로, 즉 낮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서민 지원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서민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대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우선은 알고 내가 그 기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서민 지원 대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뭐 새희망 홀씨라든가 바꿔 드림론, 뭐 미소금융 같은 서민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되는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새희망홀씨입니다.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에는 서민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이지만은 정부 지원이 아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입니다. 정부 지원이 아닌 은행. 우리가 생각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서민 대출, 서민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새희망홀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은행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은행과 그리고 정부 지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가능하다. 즉 은행에서도 대출 지원을 받고 또 은행과 정부 지원 두 개 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희망홀씨부터 우선은 알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비교적 대출 기준이 조금 쉬운 정부 지원에 대한 그러한 대출까지도 겸비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보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먼저 가장 주거래은행부터 알아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래은행 내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나의 실적이라든가 내가 사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주거래은행, 우리가 만약에 1금융권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러한 시스템은 거의 다 지금 직접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새희망홀씨가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거래은행에서 하시면 이득되는 것이 바로 승인율과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인율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은행에서 내가 대출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확률, 그것을 승인율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일 확률, 많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신용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따라서 승인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승인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대출 한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금액을 신청을 만약에 했더라도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 다른 일반 은행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먼저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래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안 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도 이러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거절당했을 경우 좌절하지 말자. 그 이유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발품을 판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여기 나와 있겠지만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떠한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 은행에서는 기준이 아닌, 혹은 기준, 내가 만약에 좀 불리한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은행에서는 오히려 그게 유리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조금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귀찮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시중 은행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발품을 판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희망홀씨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대출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등급과 그리고 현재 소득의 기준에 따라 갖고 대출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신용등급과 현재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등급은 5등급 이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 4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이하인,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층이다. 서민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말은 서민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서민층이 아닌 우리 일상적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서민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연소득적인 측면 그리고 신용등급 측면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신용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마저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확실하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조금은 기준에 좀 미달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 측과 상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6에서 13%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대출이 한 7%, 한 8%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너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뭐 7에서 8%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다.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역시나 확실하게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물품이 됐든 간에 확실하게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담보를 맡겼기 때문에 뭐 은행이라든가 대출기관 이렇게 금융기관 즉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한 7에서 8%대로 낮아지는 거지 사실 그냥 신용대출로 만약에 받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고금리 대부업체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20에서 30%도 넘는 고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에서 13%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우선은 은행에 있어서는 이 새 희망 홀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서 먼저 가장 선행해야 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것은 햇살론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햇살론 많이 들으셨을 분들도 많으신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서민 대출이고 이것은 특이한 것이 그동안 대부업에서 즉 고금리 약 30에서 40%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앞서 말씀드린 낮은 좀 더 고금리보다 낮은 10%대 이자로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부 서민 대출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좀 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시점 상당히 높은 이자 뭐 30%, 40%, 뭐 1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뭐 연 30%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렇게 고금리 상당히 어떻게 지금 당장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3천만 원에서 이자가 1천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개선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햇살론이 가능한 곳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농협과 수협, 뭐 신협, 산림조합,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딱 들어도 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성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자체라든가 조합 같은 형태로서 조금은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조금의 어느 정도 안정성 및 공익성이 조금은 강조가 되는 그러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정부라든가 이러한 그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이 햇살론에 대한 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다른 대출로서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햇살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조금은 그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비교적 다른 대출보다도 쉽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선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출보다 대출 자격이 좀 더 쉽습니다. 정확하게 등급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신용 등급이 뭐 좋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빠야지만이 좀 더 대출 기준의 요격에 맞는 것인데 6에서 10등급 뭐 신용등급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에서 10등급이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등급입니다. 오히려 좋은 등급이 대출을 잘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용등급이 안 좋아야지만이 오히려 대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말로 저신용자를 위한 그런 대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연소득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출과 좀 비슷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그러한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농림, 어업인, 그리고 일용직, 그리고 임시직, 뭐 계약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규직이 아닌 확실하게 직장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로 서민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그러한 대출은 바로 햇살론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신다고 한다면 좋겠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딱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론 정확하게 가장 서민적이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한 정말로 서민 지원 대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대출이다. 따라서 내가 직장이 확실치가 않고 그리고 신원이 조금은 신원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아도 뭐 일용직이라든가 그리고 계약직도 이런 햇살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직장이 확실하고 또 돈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특권이 있다.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햇살론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알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햇살론을 하셔야 되냐라고 정리해 드리면은 우선은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이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개 말씀드리면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0.59%가 상한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14.24%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이 이 금리보다도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한다면은 햇살론에 적용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된다. 또한 지원이라든가 규모적인 측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으로 두 자릿수 한 15% 이내, 10%에서 15% 이내로 확 줄이는 부담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이자가 반으로 줄이시면은 그만큼 생활도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대출 받은 거 그냥 갚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발품 파주시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돈적인 측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줄이는 것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꼭 알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미소금융대출입니다. 미소금융대출 우선은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금융 소외계층,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외계층입니다. 금융 소외계층 대상으로 창업,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창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뭐가 있냐? 무담보와 무보증입니다. 사실 대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보증을 해주거나 어떤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그리고 대출 금액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무담보와 무보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겠고, 쉽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이 사실 무담보와 무보증, 담보가 있고 보증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소외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다. 하지만은 담보를 갖고 와라. 보증을 할 사람을 해라, 아니면은 보증할 무언가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미소금융대출 역시나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좀 서민 대출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타 서민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앞서 제가 10%대도 상당히 낮은 거다. 일반 대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거라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소금융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소외 그리고 무담보 무보증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약 4에서 5%대, 역시나 금리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따라서 앞서 햇살론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소금융대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햇살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타 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격 요건이 높다라는 말은 즉 좋다. 다시 말해서 타 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7등급 이하입니다. 앞서 햇살론 같은 경우 6등급에서 10등급인데 마찬가지로 7등급 이하면은 비슷하게 신용등급 상당히 안 좋은 저신용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신용등급이 만약에 높다, 내가
신용등급 그래도 연체도 안 하고 뭐 어느 정도는 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미소금융대출은 그러면 못 받는 거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생활기초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 계층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당히 신용등급은 높지만은 생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미소금융대출 신청 자격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하지만은 뭐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그런 여건이더라도 역시나 대출은 대출입니다. 사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체인데, 미소금융 대출은 상당히 돈이 뭐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요건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체 혹은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금성 자산은 없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명의상으로 어떠한 그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보유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대출은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미소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연체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유 재산, 물론 지금 나한테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내 기준, 내 명의로 뭔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을 꺼시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겠고,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사업 임대차 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소자본, 창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은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소자본, 퇴직금을 가지고 어떠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임대차 자금 대출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와 연계를 해서 사업장의 권리금 및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라고 설명해 드리겠고,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이 상가라든가 뭐 어떠한 그 빌라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무실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그러한 가게가 그동안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태까지 털을 닦았던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좋겠고, 사실 권리금 그 상당히 좀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 뭐 임대는 뭐 1년 혹은 2년에 얼마, 그리고 월세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부르는 것이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바가지적인 성격도 지닐 수 있다라는 점,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 그리고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창업에 있어서 목돈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출, 꼭 사업 임대차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바꿔드리는 대출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출과 조금 좀 비슷한 맥락인데, 현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저소득자에게 필요한 거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신용자들이 은행 대출로 고금리라는 것은 대부업체입니다.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금융권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제1금융권 그리고 이것보다도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제2금융권이고, 이것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대부업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에서 제1금융권으로 넘겨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제1금융권이 안 되더라도 제2금융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대부업체에서 내고 있는 금리보다도 더욱더 싸게 역시나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바꿔드리는 역시나 고금리 지금 이자로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바꿔드림도는 어떠한 분들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은 역시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이 대부분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평균 고금리 뭐 평균 40%라고 적었는데 30에서 40%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높은 이자를 내고 계시는 분들을 연 8에서 12% 앞서 말씀드린 뭐 담보자본 대출도 한 8% 있는데 그만큼 낮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바꿔드리는 대출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상담을 받고 어디서 진행을 하면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역시나 공기업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통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빚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따라서 여기 홈페이지라든가 혹시 본사에 직접 내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직접 상담이 가능하겠고, 꼭 본사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지사, 지방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사 알아보신 다음에 가까운 지사 가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6개 은행에서도 바꿔드림론에 대한 대출 상담이 가능한데, 뭐 6개 은행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은행이 있는지 혹은 우리 동네에 이러한 은행이 있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바꿔드림론 상담하시면 되겠고, 뭐 지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역시나 지방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혹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이 바꿔드림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로 정리해 드리겠고, 역시나 앞서 창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창업은 새로운 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서민 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우선은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이 노란 우산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소상공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 법인이 큰 법인이라든가 직원이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흔히 길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가게분들, 그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노란 우산 공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그러니까 이제는 가게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 혹은 사망했을 때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번 돈으로 다음 달 생활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게 혹은 창업을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는 제도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망, 퇴임, 노령 시에는 이제 공제금에서 보험금식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뭐 어떻게 본다라고는 연금 개념과 좀 비슷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중소기업청 우리나라 국가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란 우산 공제에는 어떠한 분들이 되고 어떠한 분들이 안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대표, 아까 제가 이제 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회라든가 그리고 여러 사찰, 이런 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나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창업과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개인 사업자를 내시든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에서 좀 잘 되셔갖고 법인으로 아예 등록을 하시든 간에 처음에 누구든지 창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겠고, 납부 방법에 있어서는 월 5만 원과 70만 원까지 가능하겠고, 분기 납은 21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은 또 소득공제, 세금 관련된 혜택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해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예전에 소득공제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상품 가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 드신 분들은 최대 7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와의 중복성 잘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이 공제금은 채권자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압류,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못됐을 때 빚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공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 빚을 내가 진 사람들이 나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상해로 내가 다쳐서 사망미 혹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간 최고 월 납부 금액의 150배까지는 보험금에서 나옵니다.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뭐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 보험금도 받고 또 복리 효과로서 목돈 마련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쳐갖고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납부한 금액의 최대 150배까지도 받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복리 효과로서 목돈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민대출 자신과 어떠한 조건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결론은 이런 거겠네요. 결국 발품을 팔아서 나에게 맞는 금융기관 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까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 현명한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전략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출에 대해서도 네. 융통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융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은행에 대해서 집중 이용, 역시나 은행 자체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금리 우대라든가 수수료 면제 혜택, 앞서 또 말씀드린 뭐 대출 한도라든가 대출 한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은행 뭐 굳이 한 은행을 무조건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현금에 대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편한 은행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금리 선택의 중요성인데 사실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다. 상대적으로는 이 고정금리 무조건적으로 내가 대출을 3년이든 10년이든 했을 때 아예 그냥 금리를 내가 내는 이자율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변동금리 대비해서는 고정금리가 보통은 이자율이 더 셉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우선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경제가 만약에 발전할 것이다. 경기가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경기가 호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조금은 긴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금리 인상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예금 이자도 올라가겠지만 대출 이자도 올라갑니다. 사실 이 금리와 연동되는 것이 예금과 그다음에 대출 이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께서 뭐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경제가 만약에 발전할 것이다 본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조금은 생각이 좀 짙다라고 하신다면은 고정금리 아예 내가 금리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뭐 8%면 8% 딱 이렇게 정해놓고 돈을 내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좀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변동금리를 결정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다. 따라서 대출을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뭐 고정금리가 답이다, 변동금리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예측하신 다음에 어떠한 금리 형태로 받으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코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피스 연동 대출이 있는데 우선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CD 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것이 코피스 연동 대출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혜택이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금리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경제 상황 뭐 상당히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즉 대출 전략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 아니다 여기서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지금 뭐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미국도 살아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경제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의 늪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 무조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올바른 대출에 있어서는 역시나 줄이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금리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리 이자가 낮고 좋은 대출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 신용 등급이 낮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만큼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이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그 대출 제가 아까 뭐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계속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용도를 어떻게 올리는 것이 좋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6등급에서 10등급, 뭐 7등급 이하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뭐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먼저 대출을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출을 처음에 받을 때에는 당연히 신용도가 좋은 것이 이자율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신용도를 높여갖고 대출 이자를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제 말에 오해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 이체를 금융기관에 한다. 우선은 급여 이체를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나의 수입이 얼마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돈을 안 갚을 그 조건이 아니다. 안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이체 무조건적으로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납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용도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고 우선은 신용카드 사용 실적입니다. 신용카드 말 그대로 신용도에 따라 갖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인데 신용카드도 어느 정도 써주고 또 잘 갚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쓴 돈을 다음 달에 잘 갚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신용카드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잘만 쓴다고 한다면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융상품 가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매달 역시나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금융상품 가입, 뭐 정리식 펀드도 좋습니다. 혹은 만능통장, 뭐 청약 관련된 통장도 좋고 어떠한 금융상품을 꾸준하게 매달 납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역시나 신용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뭐 이러한 부분을 하기 싫으시다. 나는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 안 할 거다. 현금카드만 사용한다.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정리식 펀드 뭐 5만 원이 돼도 좋습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뭐 한 달에 몇천만 원 넣고 다음 달 안 넣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넣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등급에는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우선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뭐 얼마 이하이고 또 조건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내가 승진을 하거나 혹은 연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처음에 대출받았던 기준보다 지금 내가 더욱더 대출 기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금융기관에서 금리나 요구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이자가 상당히 다시 한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연봉이 올라갔어도 이미 내가 한 번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쉽게 변경이 안 될 거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우선은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문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손해는 아니다. 따라서 금리나 요구권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금리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역시나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십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현금을 사용해야지만이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되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신용도에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알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그냥 주고 받고 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용도가 좋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써야지만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내가 돈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난 현금으로 그냥 다 산다. 따라서 그만큼 현금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신용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용조회가 자주 하면은 신용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어떠한 문의를 해도 뭐 신용카드를 발급만 받아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011년도 말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회만 통해서라도 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 맞춰갖고 지금 시점 많은 신용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신용 등급을 좀 자주 조회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내가 지금 거쳐 있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고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지만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비교적 물론 큰 금액을 만약에 신용 조회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불이익은 있겠지만은 소액의 경우에는 분명히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액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신용 등급을 통해서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 잘못된 두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우선은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체크카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그리고 신용카드를 조금은 섞어서 쓰는 것이 좋은데, 신용카드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신용카드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신에 맞는 신용카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카드 혜택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어떠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에 대해서 할인이 상당히 많다. 또 어떠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외식에 대해서 할인폭이 상당히 크다. 또 어떤 것은 주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는 거에 대해서 할인이라든가 적립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각 신용카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색이 나에게 맞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주로 하는 취미 생활이 뭐고 또 내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주유 할인이 큰 그러한 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활 패턴과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잘 체크하신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카드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신용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을 갚는데도 순서와 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대출을 갚을 때에도 순서가 분명히 네.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편리성이 가장 좋은 것부터 갚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리성이 좋다라는 거, 길 가다가 어떠한 뭐 은행 시대기에서 그냥 카드를 넣고 돈을 뺀다. 상당히 편합니다. 그만큼 편리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 같은 부분 분명히 대출을 갚으셔야 되고, 마이너스 대출도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빼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은 역시나 편리한 만큼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는 만큼 나가는 이자가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뭐 단박에 순식간에 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하시는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편리성이 있는 대출부터 먼저 갑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위에 살펴보면은 대출 기관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까지 곁다리로 더 받아오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 시 상당히 네. 끼업하는 소위 말하는 꺾기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갖고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이 파는 상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은 사실 공견하게 일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끼업하는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끼업하기 상품 그리고 가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뭐 장기소 상품을 제시하실 수 있고 또 적금이라든가 혹은 단기 상품 그리고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크게 손해를 안 보는 상품이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두 가지가 권유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이 없고 우선은 매달 월 내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셔야 되고 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해약 시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한 많을 수 있는 상품 쪽으로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품 쪽으로 알아보셔갖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출 시 끼업하는 꺾기 뭐 불법이지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잘 알아보셔갖고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는 전략이 이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발품을 파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은 이번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심규원 대표의 강의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였죠.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급여이체 금융기관 연결, 2번 금융상품 가입, 3번 대출금 연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3월 31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에서 진행하는 부산 강연의 초청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대박 플러스는 이성규 팀장님의 강의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